세상은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사람을 편리하게 좋아합니다. 그것은 존경심 때문이 아니라 그저 이용하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언제든 연락할 수 있는 쉬운 사람이 된다면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소모될 뿐입니다. 항상 자신을 남들의 처분에 맡긴다면 결국 철저히 무시당하는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시간과 충성심, 그리고 생명력을 아무런 가격표 없이 내어준다면 사람들이 당신을 백화점 구석에 있는 싸구려 할인 매대처럼 대하더라도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인간관계의 역학을 지배하는 잔인하고도 조용한 경제 법칙이 존재하며 이 법칙은 당신의 마음 크기나 의도의 순수함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라는 존재의 공급이 넘쳐날 때 몇 초 만에 답장을 하고 모든 약속을 수락하며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도와주고 모든 일에 고개를 끄덕일 때 당신에 대한 수요는 0으로 떨어집니다. 당신은 산소 같은 존재가 됩니다. 물론 생명에 필수적이지만 공짜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존재를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잔인한 진실은 숨이 막혀 죽기 직전까지는 아무도 공기에 돈을 지불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권력 구조의 진정한 설계자인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이미 수백 년 전에 이 암호를 해독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너무 관대하고 너무 개방적이며 모두에게 너무 친근하게 구는 지도자는 결국 경멸을 받게 됩니다. 그는 나약한 사람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는 평범하다는 낙인이 찍힙니다. 그리고 권력의 논리에서 평범하다는 것은 곧 언제든 버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아마 평생을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자신을 더 많이 내어줄수록 더 많은 것을 돌려받는다는 교리를 배워왔을 것입니다. 유감스럽지만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노동자들을 통제하기 위해 가르치는 양떼의 도덕일 뿐 왕들의 귓가에 속삭여지는 고차원적인 전략이 아닙니다. 현실은 훨씬 더 어두운 색을 띠고 있습니다. 진실은 인간이란 자신의 지갑이나 영혼의 고통을 수반하며 얻어낸 것에만 진정한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는 것만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들은 비싼 것에만 중요성을 부여합니다. 당신의 권력을 되찾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공짜가 되기를 멈추는 것입니다. 당신은 싸구려 상품들로 포화된 시장에서 최고급 명품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영혼에 어떻게 가격을 매길 수 있을까요? 당장 내야 할 생활비가 있고 유지해야 할 인간관계가 있는데 어떻게 희소성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제가 그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치의 심리학을 해부할 것입니다. 명품 경제학의 법칙을 당신의 성격에 직접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여정이 끝날 때쯤 당신은 까다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왜 사실은 최고의 미덕인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왜 비싼 사람이 되는 것만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당신은 스스로 인정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할인 행사 중이며 이제 그 상점의 문을 닫을 시간이 한참 지났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인 애덤 스미스는 당신의 사회생활을 완벽하게 설명해주는 딜레마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인 물은 사실상 공짜인데 당장 실용적인 쓸모도 없는 다이아몬드는 왜 천문학적인 가격을 자랑하는가? 짧은 대답은 바로 희소성입니다. 물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고 강줄기를 따라 흐르며 수도꼭지에서 쏟아집니다. 너무나 흔하기 때문에 물은 완전히 무시당하며 취급됩니다. 당신은 바닥을 닦고 변기물을 내리고 아무런 죄책감 없이 물을 낭비합니다. 반면에 다이아몬드는 희귀하고 찾기 어려우며 깊은 땅속에서 캐내기 위해 땀과 고통, 때로는 피를 요구합니다. 바로 그 희소성 때문에 다이아몬드는 숭배의 대상이 됩니다. 그것을 위해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사기 위해 굶주림을 견디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거울을 보십시오. 당신은 물처럼 행동합니까? 아니면 다이아몬드처럼 행동합니까? 절대 거절하지 못하는 착한 사람, 무슨 일이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친구, 그는 바로 물입니다. 그는 타인의 생태계에서 아주 유용한 부품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기 위해 그가 필요합니다. 힘든 일을 시키기 위해 그가 필요합니다. 자신들의 자존심을 부풀리기 위해 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가 아무런 저항 없이 흐르기 때문에
그는 쉽게 버려집니다. 그가 화를 내지 않을 것을 알기에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 그와의 약속을 취소합니다. 그가 협상할 용기가 없다는 것을 알기에 그에게 적은 보상을 줍니다. 그가 언제나 열려있는 저수지라는 것을 알기에 모든 감정의 쓰레기를 그에게 던져버립니다. 그는 스스로가 자비로운 영혼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지나친 헌신으로 자기 자신의 시장 가치를 파괴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라는 공급을 과잉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비싼 사람이 되려면 당신은 다이아몬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을 얻을 자본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매우 공격적인 방향 전환입니다. 즉각적인 인정을 구걸하는 당신 내면의 나약한 부분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차갑다거나 오만하다고 부르기 시작할 때 당신은 평온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소스타인 베블러는 과시적 소비라는 개념을 만든 사회학자로 이는 필요가 아니라 부와 지위, 사회적 명성을 과시하기 위해 국가의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는 사회적 지위가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무시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느냐에서 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이 비싼 사람일 때 당신은 타인의 인정을 거부할 여유가 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당신은 살아남기 위해 그 누구의 좋아요에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높은 지위를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접근성에 대해 자체 감사를 실시하십시오. 당신은 얼마나 빨리 메시지에 답장합니까? 마음속 깊이 혐오하는 약속에 얼마나 자주 내라고 대답합니까? 당신의 안부는 묻지도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합니까? 당신의 즉각적인 대답은 당신이 뿌리는 할인 전단지와 같습니다. 물론이지 문제없어라는 말은 매번 재고 정리 쿠폰을 발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 멈추십시오. 그들이 갈증을 느끼도록 가뭄을 만드십시오. 공급을 차단할 때 당신은 세상이 당신의 가치를 알아차리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수도꼭지가 마르면 사람들은 그저 어깨를 으쓱하고 넘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공황에 빠져 배관을 확인하고 수도 회사에 전화를 겁니다. 갑자기 그들은 물이 다시 흐르게 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라도 지불할 준비가 됩니다. 당신 스스로 가뭄이 되십시오. 최고급 클럽이나 명품 부티크의 외관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보입니까? 길게 늘어선 줄, 정장을 입은 보안 요원, 굳게 닫힌 문, 그리고 장벽들입니다. 이제 흔한 동네 마트의 입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문이 열리고 눈부신 조명이 켜져 있으며 누구나 환영받습니다. 이 두 곳 중 어느 곳이 당신의 존경심을 불러일으킵니까? 어느 곳을 갈 때 당신은 더 차려입습니까? 우리 인간은 우리에게 저항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심리학에는 노력 정당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한다면 우리의 뇌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은 가치 있는 것임에 틀림없어 무언가를 너무 쉽게 얻으면 우리의 마음은 그것이 수준 이하라고 단정짓습니다. 당신은 자동문처럼 살아왔습니다. 누구든 당신의 정신적 공간과 일정을 침범하도록 허락했습니다. 당신은 동네 마트입니다. 당신은 벨벳 통제선을 설치해야 하고 마찰을 도입해야 합니다. 마찰이란 기생충들을 걸러낼 만큼 까다로우면서도 가치 있는 사람들이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싶어 할 만큼 매력적이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첫째, 거절을 기본값으로 설정하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절할 명확한 이유가 없는 한 네라고 대답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습니다. 당신의 새로운 기본값은 아니오가 되어야 합니다. 수락해야만 하는 거부할 수 없는 이유가 주어지지 않는 한 말입니다. 누군가 부탁이나 만남을 요청할 때 첫 번째 반응은 침묵이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한번 생각해보죠 라고 대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목표와 일치할 때만 네로 바꾸십시오. 이러한 망설임은 무례함이 아니라 신중한 조율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시간에 이미 주인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당신에게는 타인의 변덕에 봉사하는 것보다 더 큰 목적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둘째, 자격 검증 과정입니다. 어떤 시험도 거치지 않은 사람이 당신의 내밀한 원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사람이 당신과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고 해서 그저 그가 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계를 풀지 마십시오. 그를 관찰하십시오. 사소한 일에서 그의 충성심을 시험해 보십시오. 만약 그가 당신에게 남의 험담을 한다면
그는 다른 사람에게도 당신의 험담을 할 것입니다. 통제선을 팽팽하게 유지하십시오. 고객이 당신을 고용하고 싶어 한다면 즉시 돈을 받지 마십시오. 그에게 양식을 작성하게 하십시오. 당신은 싸구려들을 잃고 기생충들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수준 높은 사람들, 이 게임의 규칙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장벽을 존중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 장애물을 보며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저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걸 보니 저 안에는 분명 아주 귀중한 것이 있을 거야. 마키아벨리는 군주는 믿거나 행동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 어떤 그림자 앞에서도 섣불리 뛰어들지 마십시오. 천천히 움직이십시오. 그들을 줄석에 놔두십시오. 그들이 스스로 받아들여질지 궁금해하며 상상하게 만드십시오. 그가 나를 받아줄까 하는 불안감은 당신이 마침내 내라고 말할 때 도파민을 폭발시킵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서 바로 수락한다면 도파민 폭발도 없고 중독도 없으며 가치도 없습니다. 당신은 못되게 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존재를 큐레이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장료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당신의 클럽에 들어오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정보는 권력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화폐와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은 그것을 파괴합니다. 당신이 말을 많이 할수록 당신의 말은 가치를 잃습니다. 공짜인 사람은 활짝 펼쳐진 책과 같습니다. 그는 첫 데이트에서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를 이야기합니다. 직장 동료들에게 자신의 모든 전략을 설명합니다. 이웃에게 좌절감을 토로하고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일상을 하나하나 생중계합니다. 그는 스스로 자기 화폐의 가치를 폭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 대한 데이터로 시장을 홍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모든 것을 말해버렸기 때문에 그는 어떤 우위도 없고 어떤 신비로움도 남지 않았습니다. 비싼 사람이 되려면 당신은 금고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정보를 원하는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은폐의 법칙으로 이끕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썼습니다. 모두가 당신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보지만 당신의 진짜 모습을 느끼는 사람은 극소수다. 당신의 진짜 모습은 지불 장벽 뒤에 숨겨두십시오. 대화할 때는 상대방이 80%의 시간 동안 말하게 하십시오. 당신은 나머지 20%만 차지하십시오. 당신이 말할 때 변명하지 말고 선언하십시오. 다른 도시로 이사할 겁니다. 왜요? 변화가 필요한 시기니까요. 그걸로 끝입니다. 스스로를 정당화하려 하지 마십시오. 변명은 아랫사람들의 언어입니다. 상사는 명령을 내리고 직원은 변명을 합니다. 당신이 세부 사항을 감출 때 사람들은 스스로 그 빈 공간을 채워 넣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자신들의 환상을 투영합니다. 당신에게 무언가 거대한 계획이 있고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심오한 사람이라고 단정짓습니다. 당신은 풀 수 없는 수수께끼가 되며 인간의 마음은 미스터리에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카리스마 넘쳤던 인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모두에게는 쉽게 다가갈 수 없는 거리감의 아우라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알고 있다고 느꼈겠지만 항상 접근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이 존재했습니다. 그 거리감이 바로 가격표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열장을 볼 수는 있지만 재고품을 만질 수는 없다. 자신에 대해 너무 많이 공유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감정적으로 무너진 모습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것을 당장 그만두십시오. 발을 내딛기도 전에 다음 계획을 광고하지 마십시오. 침묵은 진공 상태를 만들고 그 진공 속에서 당신의 가치는 치솟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듣기 위해 몸을 기울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의견을 좀처럼 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신의 의견을 더욱 갈구하게 될 것입니다. 과묵한 남자가 마침내 입을 열면 방 안은 쥐 죽은 듯 고요해집니다. 말 많은 남자가 입을 열면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집어듭니다. 듣기 위해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목소리가 되십시오. 이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접근성, 그리고 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가진 가장 비싼 자산은 바로 당신의 감정적 반응입니다. 가치가 낮은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그들은 저렴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그들은 폭발합니다. 모욕하면 그들은 옵니다. 칭찬하면 그들은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합니다. 그들은 자동 판매기와 같습니다. 자극이라는 동전을 넣으면 반응이라는 상품이 나옵니다. 그들에게는 내면의 주권이 없으며 그들은 외부 사건의 노예일 뿐입니다. 비싸진다는 것은
무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이 아파테이아라고 불렀던 상태를 갖추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기력이 아니라 고통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혼돈을 지켜보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왜 비쌀까요? 자기 자신의 생물학적 본능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할 때 당신의 원초적인 뇌는 공격해라고 소리칩니다. 그 외침을 무시하려면 최상위 수준의 통제력과 규율, 그리고 스스로를 정복한 영혼이 필요합니다. 모욕에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당신은 권력의 역학을 뒤엎어버립니다. 모욕하는 사람은 반응을 원합니다. 그 반응이 바로 그들이 원하는 대가입니다. 당신이 반응을 거부하면 당신은 그 거래 자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이 자신의 도끼가 가득 든 쓰레기 봉투를 그대로 껴안고 있게 만듭니다. 협상 테이블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 남자는 땀을 흘리며 말을 빨리 하고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필사적입니다. 다른 한 남자는 의자에 기대어 차분하게 숨을 쉬며 서류를 읽고 있습니다. 누가 권력을 쥐고 있습니까? 누가 진정한 승자입니까? 차분한 남자가 바로 비싼 남자입니다. 마키아벨리는 통제력을 잃은 지도자가 권위를 잃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분노는 나약함의 고백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당신의 평화를 깨뜨릴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입니다. 그 권력을 아무에게도 넘겨주지 마십시오. 당신의 감정을 금고 안의 금괴처럼 취급하십시오. 당신의 문을 두드리는 아무 거지에게나 그것을 나눠주지 마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도발하려 한다면 분노가 아닌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마치 미로 속의 쥐를 관찰하는 과학자처럼 그를 관찰하십시오. 흥미로운 행동이군이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십시오. 이 정도의 초연함은 타인을 조종하려는 사람들에게는 공포 그 자체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적 부채에 의존합니다. 그 빚을 탕감해 버리십시오. 남들의 피곤한 드라마 속에서 유령이 되십시오. 당신이 감정적으로 비싼 사람일 때 사람들은 당신 곁에서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합니다. 그것은 학대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당신의 의중을 전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읽어내기 위해 애써야 하고 당신을 이해하기 위해 에너지를 투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에너지를 더 많이 투자할수록 그들에게 당신은 더욱 가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매몰 비용의 오류입니다. 누군가 수개월 동안 당신의 마음을 해독하기 위해 애썼다면 그는 결코 당신을 쉽게 포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의 가장 비싼 자산이 되었습니다. 명품의 결정적인 특징은 당신이 그것을 사든 말든 전혀 아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페라리는 제발 우리 차를 타달라고 애원하는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사지 않아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당신이 안 사면 다른 누군가가 살 것이니까요. 아무도 사지 않더라도 그 차는 쇼윈도에서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남아 자신의 가치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공짜인 남자는 항상 무언가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는 직장이 필요하고 여자가 필요하고 파티 초대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토록 절박하기 때문에 그에게는 협상력이 없습니다. 크리스 보스는 목숨을 걸고 협상하라 해서 절박함이야말로 모든 협상의 죽음이라고 가르칩니다. 상대방이 당신이 이 거래를 무조건 성사시켜야만 한다는 것을 눈치채는 순간 당신의 가격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비싼 사람이 되려면 언제든 돌아서서 떠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당신은 완벽해지기 위해 특정한 사람이나 기회 따위는 전혀 필요하지 않은 삶을 스스로 구축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키아벨리가 군주는 타인의 힘이 아닌 오직 자기 자신의 힘에만 의존해야 한다고 말한 진정한 의미입니다. 만약 당신의 경제적 안정이 단 한 명의 상사에게 달려있다면 당신은 저렴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감정적 안정이 단 한 명의 연인에게 의존하고 있다면 당신은 종속적인 사람입니다. 당신은 권력의 원천을 다각화해야 합니다. 희소성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하십시오. 스스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십시오. 당신이 어느 테이블에서든 일어나 떠나도 완벽하게 괜찮다는 것을 뼛속 깊이 깨닫는 순간 당신은 위험하고도 강력한 존재가 됩니다. 당신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협상하고 다른 방식으로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허세가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조건을 제시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내 가격입니다. 이것이 내 기준입니다. 맞추든지 아니면 나는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 말은 100% 진심이어야 합니다. 저렴한 남자는 외로움이 두려워서 독이 되는 관계에 머무릅니다. 비싼 남자는 끔찍한 동반자보다 자신의 평화가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언제든 떠납니다. 저렴한 남자는 실직이 두려워서 굴욕적인 월급을 받아들입니다. 비싼 남자는 자신의 기술이 가치가 오르는 자산임을 알기에 과감히 사표를 던집니다. 언제든 거래를 깨버릴 수 있는 이러한 의지야말로 역설적으로 그 거래를 성사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이것은 세상에 이렇게 알리는 신호입니다. 나는 절박하지 않다. 나는 지금 선택하고 있는 중이다. 당신이 그들을 필요로 하기를 멈출 때, 비로소 그들이 당신을 필요로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욕망의 잔인한 아이러니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달려드는 개가 아니라 우리를 무시하는 고양이를 원합니다. 고양이가 되십시오. 높은 담장에 앉아 느긋하게 앞발을 핥으십시오. 그들이 간식을 들고 찾아오게 놔두고 그래도 당신은 그것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치 있는 자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벨벳 통제선, 침묵, 떠날 수 있는 힘 등 외적인 기술들을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단지 전술이며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내면의 코어가 썩어 있다면 어떤 속임수도 결국 작동을 멈추게 됩니다. 영원히 비싼 사람인 척 연기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 내면이 저렴하다면 결국 금이 가고 무너질 것입니다. 당신의 재고 정리, 가격표가 만천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자가 되려면 자신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의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당신이 거래하는 통화를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싸구려로 머물게 하는 가장 잔인하고도 마지막 함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이 공정해야 한다는 환상입니다. 세상이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일하면 보상받을 것이라고 믿습니까? 마키아벨리가 지금 당신을 비웃고 있습니다. 세상은 결코 공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거대한 시장일 뿐이며 이제 당신의 가격은 치솟을 것입니다. 그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셨습니까? 권력에는 리듬이 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윙윙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심장 박동과 같은 맥박입니다. 저렴한 남자는 일직선입니다. 그는 항상 그 자리에 있고 한결같고 예측 가능하며 지루합니다. 비싼 남자는 심장 박동입니다. 그는 존재했다가 이내 사라집니다. 그는 몰입하다가 이내 물러섭니다. 권력의 법칙 48에서 로버트 그린은 제16 법칙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재를 이용해 존경심과 명예를 높여라. 이것이 바로 벨벳 통제선의 심화 응용법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그들을 낚아챘다면 당신은 반드시 그 자리에서 물러나 진공 상태를 만들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인간의 상상력은 현실보다 무한히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그 사람은 당신의 결점, 셔츠에 묻은 얼룩, 말 더듬는 모습을 보게 되고 당신은 그저 흔한 평범한 인간이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부재할 때 당신은 하나의 관념이 되며 관념은 언제나 완벽합니다. 당신이 물러설 때 사람들은 당신에 대한 환상으로 그 침묵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누구와 있는지, 왜 지금 당장 자신들이 필요하지 않은지 끊임없이 묻게 됩니다. 그 호기심은 곧 경외심으로 바뀝니다. 그는 분명 뭔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을 거야. 당신은 지금 당신의 존재 자체를 팔고 있는 것입니다. 공급을 줄임으로써 가격을 폭등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강철 같은 신경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물러설 때 내면의 불안감이 그들이 날 잊어버리면 어쩌지라고 비명을 지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잊을 테면 잊어보라고 하십시오. 만약 그들이 다른 사람을 찾는다면 당신은 애초에 다이아몬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저 스페어 타이어였을 뿐입니다. 차라리 지금 아는 것이 낫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당신을 사냥하듯 추적할 것입니다. 소셜미디어 게시물도 인터뷰도 없이 앨범을 녹음하기 위해 1년 동안 잠적하는 아티스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돌아올 때 세상은 숨을 죽입니다. 절대 야근하지 않고 잡담도 하지 않으며 칼같이 퇴근하는 직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회의에서 발언할 때 상사는 귀를 기울입니다. 왜일까요? 그가 그저 웅성거리는 배경 소음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십시오. 당신이 너무 쉬운 사람이었다면 이제 물러서십시오. 분노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물러서야 합니다.
바쁘게 지내십시오. 자신의 프로젝트에 깊이 몰두하십시오. 메시지를 몇 시간 동안 확인하지 않고 놔두십시오. 주말은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밀당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환율을 재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는 그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항상 떠 있는 별은 무시당합니다. 100년에 한 번 나타나는 혜성은 역사적인 사건이 됩니다. 혜성이 되십시오. 공짜인 남자는 자신의 기준과 타협합니다. 그는 늘 중간에서 타협점을 찾습니다. 그는 10만 원을 원합니다. 상사가 5만 원을 제안하면 7만 5천 원에 합의하고 자신이 이겼다고 착각합니다. 그는 완전한 충성을 원합니다. 연인이 절반의 헌신만을 보여도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이 관계와 거래를 잃는 것이 두려워서 자신의 가치를 흥정합니다. 비싼 사람이 된다는 것은 평범함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가지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당신은 까다로운 사람이 되고 바로 여기서 존경을 얻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악명 높을 정도로 까다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완벽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아무도 보지 않을 컴퓨터 내부의 회로 기판을 보며 못생겼으니 당장 고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미치게 할 정도로 성가신 사람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는 비싼 사람이었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완벽주의자를 위해 일하고 싶어하고 기준이 높은 사람 곁에 있고 싶어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쓰레기를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쓰레기통입니다. 당신이 탁월함을 요구한다면 당신은 왕입니다. 자신의 핵심 가치에 대해 절대 타협하지 않을 때 당신은 자신이 전혀 절박하지 않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나는 주말에는 일하지 않습니다. 나는 무례함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나는 거짓말쟁이들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부탁이 아닙니다. 법입니다. 당신이 단호하게 선을 그을 때 사람들은 그 선을 시험하려 들 것입니다. 당신이 진심인지 확인하기 위해 그 선을 밀어붙일 것입니다. 당신이 그 선을 굳건히 지켜낸다면 그들은 굴복할 것입니다. 당신이 양보한다면 그들은 당신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비싼 남자는 기준을 낮추느니 차라리 거래를 엎어버리는 쪽을 택합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역설은 그가 기꺼이 잃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그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얻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스스로에게 저렴하게 굴면서 남들에게 비싼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쓰레기 같은 음식을 먹고 잠을 설치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콘텐츠나 소비하고 있다면 당신의 잠재의식에 나는 가치가 낮은 자산이다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운영체제를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어려운 책을 읽으십시오. 혹독하게 운동하십시오. 몸에 잘 맞는 훌륭한 옷을 입으십시오. 정확하게 말하십시오. 스스로를 최고급 연료만을 요구하는 고성능 머신처럼 대하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경건하게 대할 때 세상도 그 본보기를 따르게 됩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을 통해 사람들에게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자신을 비하하며 스스로가 실패자라는 농담이나 짓거리고 있다면 당장 멈추십시오. 당신은 자기 자신의 자산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페라리에 낙서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의 인격에도 낙서하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중요한 사람의 무게감을 가지고 걸으십시오. 오만함이 아니라 묵직함입니다. 오만함은 시끄럽습니다. 묵직함은 고요합니다. 우리 내면에는 특가 상품만을 쫓는 할인 사냥꾼이 살고 있습니다. 안전한 길로 가.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마. 떨어지는 부스러기에도 감사하라고 속삭이는 목소리입니다. 이 목소리는 우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생존 기제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저 살아남기를 바랄 뿐 당신이 진정으로 번영하고 성공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비싼 사람이 되려면 이 할인 사냥꾼을 철저히 박살내고 명품의 정체성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초점을 과연 내가 이것을 얻을 수 있을까에서 과연 이것이 내 격에 맞는가로 완전히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렴한 남자는 방에 들어설 때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비싼 남자는 방에 들어설 때 자신이 저 사람들을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먼저 평가합니다. 역학이 완전히 뒤집힌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우월감에 빠지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당신에게 진정으로 어울리는지 정확히 알라는 뜻입니다. 퍼즐 조각 하나가 다른 조각보다 더 낫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각자의 고유한 모양이 있을 뿐입니다. 모양이 맞지 않는다면 억지로 끼워 맞추지 마십시오. 당신이 싸구려 공간에 억지로 자신을 쑤셔 넣으려는 시도를 멈출 때 비로소 비싼 장소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적 정직함을 요구합니다. 마키아벨리는 때때로 정직함이 무기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저렴한 남자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괜찮지 않을 때도 다 괜찮아라고 말합니다. 비싼 남자는 진실을 무기로 사용하여 소음을 단칼에 베어버립니다. 나는 그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건 내게 맞지 않아요. 나는 더 나은 것을 기대합니다. 이런 날 것 그대로의 직설화법은 드물고 충격적이며 그렇기에 매우 가치 있습니다. 가짜 예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진실을 말하는 남자는 엄청나게 희귀한 상품입니다. 당신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그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사람들은 당신을 더욱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얄팍한 압으로 그들을 조종하려 들지 않는다는 것을 아주 잘 압니다. 당신은 가장 신뢰받는 조언자가 되며 가장 신뢰받는 사람은 언제나 그 방에서 가장 비싼 몸값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여기 당신이 치러야 할 마지막 대가가 있습니다. 비싼 사람이 되려면 기꺼이 오해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기꺼이 홀로 거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무리는 공짜입니다. 양떼는 저렴하고 그들은 함께 모여다니며 안전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고독합니다. 호랑이는 비쌉니다. 당신이 이 법칙들을 적용하기 시작할 때, 벨벳 통제선을 치고 침묵의 세금을 거두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반드시 반발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당신이 변했다고, 이기적으로 변했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이것은 걸러내는 체질 과정입니다. 당신은 황금을 찾기 위해 모래를 씻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저렴한 남자는 그 모든 모래를 다 움켜쥐려고 안달합니다. 그는 빈손이 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비싼 남자는 텅 빈 손이야말로 진짜 황금을 낀 완벽한 준비가 된 상태라는 것을 압니다. 당신은 과거의 당신과 미래의 당신 사이에 존재하는 그 텅 빈 공간과 공허함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 공간에는 침묵이 있고 고독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당신만의 제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평판을 쌓고 있으며 평판은 견고한 요새와 같습니다. 돌 하나하나를 쌓아 올리듯 거절 하나하나를 겹쳐 쌓으며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한 번 세워지고 나면 그것은 평생을 갑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만나기도 전에 당신에 대한 소문을 먼저 듣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저 남자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고 절대 싸구려가 아니지만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목표입니다. 모두에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중요한 사람들에게 가치를 인정받는 것, 쟁취해야만 하는 전리품이 되는 것, 막대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투자가 되는 것, 압도적으로 비싼 사람이 되는 것. 오늘 당신 앞에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다시 공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쉬운 길입니다.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당신은 그저 좋은 사람, 언제나 예스라고 말하는 남자가 되어 당신이 완전히 산산조각 날 때까지 당신의 조각들을 남들에게 떼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인기를 얻고 철저히 이용당한 뒤 결국 비참하게 잊혀질 것입니다. 아니면 상점의 문을 굳게 닫고 가격표를 바꾸고 아니오라고 말하기 시작하며 당신의 시선을 거두고 탁월함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몹시 힘들고 지독하게 외로울지 모르지만 당신은 두 번 다시 싸구려로 전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울을 볼 때 당신은 더 이상 부스러기를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압도적인 가치와 본질을 지니고 자신의 주변 환경을 완벽하게 지배하는 한 명의 남자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거대한 시장입니다. 당신의 무료 샘플을 나눠주는 짓을 당장 멈추십시오. 그들이 100%의 정가를 모두 지불하게 만드십시오. 왜냐하면 당신 자신이 바로 당신이 온전히 소유한 유일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을 한번 소진해버리고 나면 그 어떤 돈으로도 스스로를 다시 되살 수 없습니다. 희귀해지십시오. 까다로워지십시오. 그리고 극강의 가치를 지닌 자가 되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빠르고 값싼 자극을 찾기 위해 처음 몇 분 만에 포기했을 때
당신이 이 순간까지 도달했다면 당신은 이미 가치의 첫 번째 척도인 인내심을 스스로 증명한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수동적으로 정보를 소비하는 흔한 구경꾼이 아닙니다. 당신은 침묵의 무거운 무게와 복잡한 사고 과정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의 그 존재감을 존중합니다. 당신은 자기 인식이 이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화폐라는 사실을 완벽히 이해한 극소수의 무리에 속합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당신을 하나의 뼈아픈 선택으로 초대합니다. 이 영상은 당신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멱살을 잡고 깨우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세상의 헐값 처분을 향해 당신의 상점 문을 영원히 닫았다는 상징적인 행위로서 댓글에 이렇게 적으십시오. 침묵은 나의 세금이다. 이 글을 남김으로써 당신은 이제 당신에게 접근하려면 막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당신 자신과 세상에 선언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구독하십시오. 이곳은 평범해지기를 거부하는 자들을 위한 이 세상의 마지막 피난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작은 양심의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버튼을 누르면 열광이라는 옵션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그 버튼을 누를 것을 도전합니다. 단순한 알고리즘 때문이 아니라 침묵의 반항이라는 강력한 행위로서 말입니다. 그것은 달콤한 거짓말로 가득 찬 세상에서 당신이 벌거벗은 날 것의 진실을 지지한다는 숨겨진 신호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잡고 값싼 존재로 전락시키려는 세상의 평범함에 맞서는 당신의 거친 저항의 비명입니다. 그리고 대중에게 공개된 지식만으로는 더 이상 만족할 수 없다고 느끼는 분들을 위해 나는 한 가지 위험한 초대를 던집니다. 이 채널의 멤버십에 가입하는 것은 단순한 서비스 구독이 아닙니다. 대다수가 두려워하는 권력의 철학에 당신의 영혼을 걸고 서약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게임을 구경하는데 그치지 않고 세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톱니바퀴들을 낱낱이 파헤쳐 이해하겠다는 결연한 의지입니다. 명확한 통찰을 얻기 위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용기가 있다면 가입 버튼이 바로 그 세계로 통하는 당신의 포털이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주권의 계단을 한 칸 더 밟고 올라갈 준비가 되었다면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영상을 시청할 것을 당신에게 도발합니다. 다음 단계를 견뎌낼 비위가 있다면 클릭하십시오. 명심하십시오. 세상이 당신을 길들이려 드는 유일한 이유는 당신이 마침내 자기 자신이라는 심연의 주인이 되기로 결단했을 때 뿜어낼 그 폭발적인 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아,